자,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나 그랬나요? 이 집 한 변 길이 1짜리 정사각형이잖아요. 네,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루트입니다. 이건 기억합시다. 모르시면 피타로 정리를 풀면 되는 거고, 그럼 Q의 위치는 여기가 시작점이죠. 분명히 이 Q를 찍기 위해서 요 자치 있잖아. 이게 뭐가 내려왔다라는 자치가 있을 거예요. 그럼 C에서 요 막대기가 내려온 거거든. 그 막대기 중심을 찾아야 돼요. 그 막대기 중심은 2에 꽂혀 있죠. 2. 푸는 방식 설명드리는 거예요. 2. 그 다음에 2를 기준으로 Q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예요. 그런 다음에 막대기 길이 루트 2. 그러니까 위치를 찾으려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 막대기의 중심 찾으시고, 일단 방향. 그 중심에서 내가 찍힌 점의 방향이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로 가고, 왼쪽에 있는 점이면 마이너스로 가고, 중심,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막대기 길이. 요거 잘 생각하시면 돼요. Q가 찍히기 위해서 움직였던 막대기는 선분 AC라는 막대기. 그 중심, E 쓰시고, 방향은 Q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숫자가 커지는 거죠. 플러스. 막대기 길이, 이 막대기 길이 루트 2. 그럼 Q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풀면 돼요. P도 그런 방식으로 풀면 돼요. P라는 점이 찍히기 위해서 움직인 이 자치를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죠. 선분 BD예요. 그럼 BD가 찍혀있는 중심을 찾아야죠. 수직선에 찍혀있는 중심은 3이네요. 3. 방향. 그 중심에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막대기 길이 루트 2.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중심, 방향, 막대기 요 순서대로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풀 때는 부에 맞게 이런 거 써요. 이쪽은 이제 두 개, 어차피 같은 배열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풀어본다면, 여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곱셈 공식을 할 때 배우진 않았거든요, 이거는. 근데 뭐는 배웠냐면, 이런 거는 배웠거든요. 얘랑 얘랑은 풀이법이 똑같다고 그랬죠? 가로 안에서,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예요. 가로 안에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 쟤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렇게 제곱하면, 2번을 제곱한 결과가 똑같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곱셈 공식은 네모 빼기 세모의 전체 제곱꼴을 곱셈 공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세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 이런 꼴로 되겠죠. 또 4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네모 앞에 빼기 앞에 4a 빼기 뒤에 b 플러스 뒤에 있는 b의 제곱. 정리만 하시면 되죠. 16a 제곱 마이너스 8ab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4번은 마이너스 네모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은 그냥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부호를 다 반대로 바꾼 네모 플러스 세모랑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얘도 실제 계산은 얘를 하는 것보다는 부호 반대인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을 계산한 결과가 같으니까 이걸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럼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 앞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셨어요? 정리하면 9x제곱 플러스 24xy 플러스 16y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저번에는 합과 차에 대한 곱셈 공식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앞에는 이거였죠. 네모 더하기 세모 의 제곱 혹은 네모 빼기 세모의 제곱. 지금 같은 게 두 개입니다. 네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은 네모 더하기 세모, 두 번째 가로도 네모 더하기 세모인 거예요. 네모 빼기 세모는 제곱은
앞에가 네모 빼기 세모 곱하기 뒤 것도 네모 빼기 세모. 이거를 저번 시간에 배운 거라면 오늘 배울 거는 두 개 가로가 똑같지 않고 한쪽은 플러스인데 나머지 한쪽은 마이너스인 케이스예요.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을 배울 겁니다.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은 게 분배해보면 되거든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런 거예요. 하나는 합, 하나는 차.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A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AB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B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그럼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이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개념을 본다면 한 번은 두 개 항을 더해요. 한 번은 두 개 항을 빼. 그 합친 거와 뺀 것을 서로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런 꼴로 나타납니다. 계산은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얘를 보통 합과 차의 곱셈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거 나중에 항이 바뀌니까요. 꼭 이거 써놓으세요. 책 옆에다가 이거를 이 모양을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을 곱할 때는 네모의 제곱 빼기 세모의 제곱꼴로 곱셈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합과 합차의 곱셈 공식. 근데 이게 핵심이 빼기 앞에가 누가 가고 빼기 뒤가 누가 가는지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빼기 앞은 어차피 둘 다 제곱이에요. 나와 있는 양을 제곱하고 제곱한 값을 빼는데 더하기는 앞이냐 뒤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빼기는 이게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앞으로 가고 누가 뒤로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항의 모양도 똑같은데 같은 뭐야 얘네들은 둘 다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이거나 어쨌든 항의 모양도 같은데 같은 보예요. 근데 뒤에 있는 얘는 하나는 플러스 세모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세모죠. 반대부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같은 부에 있는 거는 그냥 제곱하고 반대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제곱은 하되 가운데 빼기를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연습해 봅시다. 2x 플러스 3y 2x 마이너스 3y 이렇게 이쁘게 나와주면 참 고마운 일이죠. 2x 3y 3y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앞에 있는 2x를 제곱하는 거니까 꼭 가로치셔야 됩니다. 빼기 뒤에 있는 3y의 제곱 이렇게 합차는 합과 차의 곱셈 공식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겁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 알겠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럼 답은 4x제곱 마이너스 9y제곱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이런 모양이 아니고 좀 이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5b 곱하기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b 이렇게 나올 때 좀 헷갈려요. 사실 이렇게 막 음수가 막 겹쳐서 나오게 되면. 근데 위에는 이 구조를 잊지 마세요. 항의 모양은 똑같아야 돼요. 4a, 4a, 5b, 5b 항의 모양 같죠. 근데 앞이냐 뒤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 둘은 항의 모양도 같고 같은 부예요. 근데 뒤에는 얘는 항의 모양 같은데 부가 반대죠. 그럼 빼기 앞에 누가 가냐면 저 마이너스 4a를 제곱한 게 가고 빼기 뒤쪽으로는 저 5b를 제곱한 게 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답은 16a 제곱 마이너스 25b 제곱 이렇게 답이 써진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1번 이게 어떤 계산법인지 알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A 얘도 A 여기는 3분의 1B 얘도 3분의 1B 항의 모양이 똑같죠? 근데 둘 다 플러스면 이건 합의 제곱식이고 둘 다 마이너스면 차의 제곱식이고
근데 얘는 하나는 플러스인데 하나는 마이너스죠. 그럼 합차예요. 그럼 같은 모양과 같은 부를 가진 얘는 제곱이 된 게 빼기 앞으로 가고, 같은 모양인데 부가 다른 얘는 뒤로 가죠. 가로쳐야 돼요. 이렇게 제곱.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b제곱. 이렇게 답이 1번 답은 나오겠네요. 되겠죠? 이것도 그래요. 같은 모양, 같은 부. 같은 모양인데 부가 반대죠. 그럼 빼기 앞은 5분의 1 x가 제곱이 된 게 가고, 빼기 뒤로는 7분의 2 y의 제곱이 뒤로 갑니다. 25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9분의 4 y제곱. 이렇게 답이 써지겠죠? 그래요. 이 문제는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풀이는 쓰지 마시고,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음을 전개하는 과정에 알맞은 걸 쓰시오. 그러는데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앞에 거 먼저 하세요. 가로 2개 1번, 그 다음에 앞에 거 계산한 거랑 요 마지막 가로를 묶어주면 2번. 그럼 1번부터 x-1 x 플러스 1을 곱셈하는 거죠. 그럼 배웠던 곱셈 공식의 합차의 곱셈 공식이에요. x 같은 모양 같은 부, 1-1 같은 모양인데 다른 부. 그러면 빼기 앞에 x제곱, 빼기 뒤에 1의 제곱인데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써지죠. 2번, 앞에 1번을 계산한 게 이 모양이었고 뒤에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도 같은 모양이죠. x제곱 같은 모양 같은 부. 근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같은 모양이긴 하나 부가 반대. 그럼 빼기 앞으로 갈게 x제곱이 빼기 앞으로 가고 걔를 제곱해야 되고, 그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 거 제곱이니까 뒤에는 1의 제곱이 뒤로 가고, 근데 x제곱의 제곱은 x 4제곱이고 1은 제곱 하나 안 하니까 1이겠네요. 이렇게 답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합차, 또다시 이렇게 계산해서 합차를 2번 계산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곱셈공식 4번째와 5번째는 따로 뭐 외우지는 마세요. 이거는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제 4번은, 이게 이 앞에 있죠? 3번이라 써져 쟤는, 3번 공식은 기억은 하세요. 써먹지는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 나온다 해서 이거 막 이 공식을 적용해서 풀지는 말고, 저 모양을 기억은 해야 돼요.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냐면, 두 개 항 중에 하나의 항은 같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전혀 다른 모양을 띠고 있을 때 계산법은 그냥 분배하죠. 이렇게 분배 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b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b예요. 그 다음에 얘랑 동량 처리가 돼서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렇게 됩니다. 곽소연 씨, 여기를 보셔야죠. 아셨어요? 모양은 기억하세요. 모양은. 근데 계산할 때는 그냥 분배하는 게 빠릅니다. 이 공식에 숫자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 귀찮고, 뭐 x 플러스 1, x 플러스 이렇게 언제 써먹는 거냐면 하나의 모양 같으나 나머지가 다를 때는 그냥 분배하는 게 더 빨라요. 분배 x제곱, 분배 플러스 2x, 분배 플러스 1x, 분배 플러스 3. 얘는 동량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4번은 아예 공식을 외울 생각조차 하지 말고 아예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게 더 짜증나니까 여기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다 다른 항이에요. 앞도 다르고 뒤도 다르고 다 다른 거. 그냥 계산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6x제곱 분배 4x 분배 3x 분배 플러스 2 동량 6x제곱 플러스 얘네들 동량 7x 플러스 2. 아셨죠? 그래서 3, 4번은 굳이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분배하는 게, 전개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분배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그냥 이 가로의 모양을 보고 이 공식을 외울 때 저런 도형을 통해서 이제 했다는 거니까 도형 잘 보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런 거 했었으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곱셈 공식은 다 설명드렸고, 뒤에 보세요. 이거는 과제입니다. 자, 이제 숫자로 넘어가는데, 좀 전 거를 왜 연습 안 하냐면, 좀 전 3번 성을 왜 연습 안 하냐면, 그냥 여러분 분배하시면 돼요. 따로 뭐 선생님 받을 건 없어서.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기존에 배웠던 곱셈 공식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숫자에 적용이 가능한 범위가 있더라는 얘기죠. 막 적용이 되는 건 아닌데, 가끔 어떤 문제에서는, 이거 곱셈 공식을 썼더니 계산이 풀이가 굉장히 단순해지네?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공식 있잖아요?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한 식은 a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더하기 뒤에 플러스 더하기 뒤에 제곱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이 공식을 저런 데 적용하는 거예요. 1001의 제곱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물론 이렇게 1001을 두 번 곱하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1001의 제곱에서 1001을 1000 더하기 1로 보면 어떠냐는 거죠. 그래도 1000이잖아요. 1001이잖아요. 그 위에 제곱을 붙였더니 이 모양이 나타났어요. A를 1000으로 B를 1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아마 저 공식에 따라서 앞에 있는 1000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1000 더하기 뒤에 1 플러스 얘는 1의 제곱. 그럼 1000의 제곱은 0이 3개에다가 또 3개 붙는 거니까 10만이 100만이 되죠. 100만에 2000에 1 그래서 100만 2001 이렇게 돼요. 아셨죠? 괜히 곱셈하지 마세요. 지금 이쪽 단어는 곱셈 연습하는 단어는 아니고 곱셈 공식 연습하는 파트니까 변환해서 그럼 991도 a 빼기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99의 제곱은 999의 제곱은 1000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a를 1000으로 b를 똑같이 1로 그러면 앞에 있는 100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빼기 뒤에 플러스 빼기 뒤에 제곱 그럼 얘도 1 한 다음에 0이 6개 빼기 2000 플러스 1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에서 2000을 빼는 거죠. 그럼 99만 8000인데 1 더했으니까 1 99만 8001이 정답이 돼요. 이럴 때 써먹자라는 거고 밑에는 얘는 합차예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었죠. 이건 두 개항이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있는 것처럼 103 곱하기 97은 뭔가 숫자를 보니까 규칙 있잖아요. 103은 100에서 3 더한 거고 97은 100에서 3 뺀 거고 103은 이렇게 보지 말고 110 빼기 3, 110 빼기 7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요? 이래도 103 아닙니까? 물론 이래도 103이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여기랑 붙여보면 크게 어떤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틀리다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썼더니 저 공식이죠. 합차. 100을 기준으로 3 더한 것, 100을 기준으로 3 뺀 것. 그럼 합차 100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만 빼기 9 999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저 정도는 곱셈 공식으로 충분히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 써먹는 건데 31 곱하기 37 이건 누가 봐도 30에다 1 더한 값이고 얘는 30에다가 27인가요? 네. 3 뺀 거고 이거는 곱셈 공식 중에 이거에 관련된 거예요. 얘랑 관련된 거. 그래서 x제곱 앞에 있는 항만 똑같고 뒤는 다를 때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자, 이 문제는 어차피 시험에 이거 계산하는 문제 안 나와요. 이걸 계산하면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냥 다 직접 곱하겠지 애들이. 그러니까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다음 숫자를 계산하기 위한 곱셈 공식 중에 적절한 걸 찾으시오. 그래서 1번
a 플러스 b의 제곱. 2번 a 마이너스 b의 제곱. 3번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4번 이거 나올 거라고. 4번 이렇게. 5번 ax 플러스 b, cx 플러스 t 뭐 이런 거 나올 테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걸 찾으시오. 그러면 하나는 모양이 똑같은데 하나는 다른 것. 이거 정답이죠. 하나는 모양 같은데 하나는 다른 것. 그런 규칙에 맞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졸리니까 한번 해봅시다. 여기 3번에 2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짝수분만 해보세요. 그다음에 곱셈 공식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계산할 때도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 1번 문제 한번 연습해보면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한 식은 이 빈칸에 뭐 채워넣어야 되죠? 이렇게 집어넣어야죠. 네. 그래서 4번 한번 해봅시다. 그나마 4번이 제일 귀찮아 보이니까. 4번은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이니까 이 공식에 집어넣으라는 뜻이요. 그럼 앞에 있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앞에 더하기 앞에 곱하기 더하기 뒤에 플러스 뒤에는 루트 6의 제곱 이거 하라는 얘기죠.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고 여기 계산 잘해야 돼요. 2루트 18이다. 루트는 루트끼리 곱해지지 2까지 곱해지지 않아요. 붙일 수만 있죠. 2는 곱하기 생략해서 루트 앞에 붙여요. 2루트 18 플러스 루트 6을 제곱하면 6.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답을 쓰면 답이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루트 18은 다시 변형이 되거든요. 루트 18은 루트 안에 소인수분해 보면 3의 제곱 곱하기 2가 돼요. 그렇게 배웠죠? 루트 안에 제곱에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얘는 3이 나와서 3루트 2가 돼요. 그러면 3루트 2에다가 또 2를 곱하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9 플러스 2 곱하기 3루트 2, 6루트 2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뺄셈도 마찬가지고 차의 제곱식 곱셈 공식 배운 걸 계속 울거먹는 중이에요, 지금. 알고 보니 곱셈 공식을 루트를 계산하는 식으로도 쓸 수 있더라. 이것. 여기는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번 예를 해볼까요? 3번 문제. 이게 두 개항을 뺀 다음에 전체 제곱한 식인 이것 따라 움직이라는 얘기죠. 계산법은 빼기 앞에 있는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빼기 앞에 3 곱하기 빼기 뒤에 루트 6 더하기 빼기 뒤에 있는 루트 6의 제곱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3의 제곱이면 9가 될 테고 2, 3은 6에다가 루트 6을 곱했으면 6 루트 6이 되고 얘는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15 마이너스 6 루트 6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 안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가.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였고 합차도 적용이 가능한 형태가 있겠죠? 이거 좀 전에 배운 건데 두 개 가로 곱해졌는데 앞에 가로는 둘 다 플러스 뒤에 있는 가로는 하나는 마이너스. 근데 모양을 보니까 하나는 모양도 같고 부호도 같고 하나는 모양만 같고 부호가 다르죠. 그럼 같은 모양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건 빼기 앞으로 가서 제곱되고 같은 모양인데 부호가 반대인 거는 빼기 뒤로 가서 이렇게 제곱되는 합차의 곱셈 공식이에요. 이거는 4번 한번 해봅시다. 이 모양이잖아요. 2루트 3, 2루트 3. 같은 모양, 같은 부호. 2, 마이너스 2. 근데 항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 그럼 계산법은 빼기 앞에는 어떤 항의 제곱인데 누가 들어가냐면 같은 부호, 같은 항의 제곱이 들어가고 뒤는 같은 항인데 부호가 다른 얘가 제곱이 들어가고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죠. 4, 3, 12 빼기 2의 제곱 4. 정답은 8.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사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곱셈 공식을 이거 할 때 저 공식을 기억하라고 했죠. 왜냐면 인수분해 할 때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곱셈 공식 할 때는 굳이 여기다 적용하지는 않아요. 빈칸을 채우면 저렇긴 한데 이건 그냥 분배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루트 7, 루트 7은 같은 모양인데 얘랑 얘랑은 다른 모양이에요.
하나만 갖고 나머지 다르면 그냥 분배가 빨라요. 이렇게 분배하면 루트 7의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루트 7,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5루트 7,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0. 계산만 남았죠? 루트 7의 제곱은 7. 얘랑 동량 처리되죠? 같은 루트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5 플러스 3루트 7 마이너스 10. 다시 유리수끼리 계산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3루트 7.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막 하라는 얘기죠.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다 다릅니다. 두 개 가로를 곱할 때 앞과 뒤 중에 어느 하나도 규칙성을 가지고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분배. 이렇게 분배한 4루트 2 곱하기 루트 2면 루트 2가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루트 2의 제곱은 2고 4, 2, 8.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계산 잘해라. 4, 3, 12. 루트끼리 곱하는 거다. 루트 14.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3 곱해주고 루트 7의 제곱이니까 7이에요. 그럼 3, 7, 21. 유리수끼리 계산하면 2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루트 14.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그냥 계산하시는 겁니다. 일일이 분배해서 동량 처리해서 묻는 거니까 뭐 따로 공식 외우시지 말고. 이건 저번에 한번 질문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한 거. 이게 계산 결과가 유리수가 돼요. 그때는 이건 역시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쓰지 마시고. 그때는 이게 가료가 아니고 다 풀어져 있었을 거예요. 풀어져 있는, 일단 풀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풀면 2a가 되고, 딱히 좀 공식을 적용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치? 똑같은 모양이 없어요. 그냥 분배하세요. 2a. 분배하면 계산 잘 합시다. 마이너스 8루트 3이에요. 이렇게 곱하면 a가 루트 3 앞에 곱해주죠. a 루트 3. 이렇게 하면 4,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 4에 루트 3이 두 번, 루트 3의 제곱은 3, 4, 3, 12. 할 수 있는 거라고는 a가 뭔지 모르겠지만 루트 없으니까 루트 없는 것끼리 이렇게 모아요. 그다음 루트 있는 것끼리 모아요. 가운데 항은 덧셈이니까 한거 항을 이을 때는 덧셈이죠. 루트 3으로 모으는데 루트 3 앞에 마이너스 8이 있고 루트 3 앞에 플러스 8이 있는데 이게 숫자를 알면 직접 계산했겠죠. 숫자를 모을 때는 그냥 이렇게 모아만 주는 겁니다. 알겠니, 인선아? 숫자 없을 때는 이렇게 모아만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얘가 유리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으랍니다. 이건 저번에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했었어요. 저번에.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유리수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억하시는 분.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기억 못해? 이 숫자가 유리수가 돼야 돼. 근데 여기 루트 3이 있잖아. 그럼 이건 유리수가 아니지. 루트가 붙었으니까 무리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루트 붙은 게 없어져야 돼서 그래야 답이 루트 없이 유리수만 나올 테니까. 그러려면 이 앞에 있는 게 뭐 만들면 된다고 그랬죠? 0 만들면 된다고 그랬잖아. 기억 안 나요? 0 루트 3. 그럼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답은 얘만 남겠죠. 루트 없는 유리수만 남을 겁니다. 따라서 이 값은 8. 이렇게 돼요. 아셨죠? 이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의 복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 테니까 네, 마지막 부분 잘 보세요. 분모의 유리화를 또 합니다. 앞에서 했는데 또 해? 앞에는 이렇게 항이 한 개 있을 때, 항이 한 개일 때, 숫자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모의 항이 한 개일 때, 그냥 이것만 곱하면 되잖아요. 루트 2의 제곱, 2가 됐고, 루트 2. 이렇게. 아니면 이런 거, 2루트 3분의 7. 다음은 유리화하시오. 그러면,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거니까 얘는 놔두세요. 어차피 유리수인데. 얘만 더 곱하면 되죠. 그럼 얘도 더 곱하고. 그럼 루트 3의 제곱은 3. 2, 3은 6분의 7 루트 3. 이게 답이었죠.
이건 항이 한 개야. 얘는 보면 아시겠지만 항이 두 개거든요. 이렇게. 뭐 똑같지 않나요, 선생님? 뭐 똑같을 것 같은데 얘가 무리수니까 여기다 루트 2만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분자 루트 2 곱하면 되니까. 괜찮을까? 안 될걸? 이렇게 하면 2라는 유리수가 나와.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또 루트가 나와요. 그럼 유리가 안 된 거겠죠. 분모에 모두 다 유리수를 받게 되는 거니까 이건 유리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유리화가 안 된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지? 아, 같은 걸 두 번. 선생님 이거 안 되는 걸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니까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아니 유리화할 때 원래 분모와 똑같은 거 두 번 곱하잖아요. 얘는 같은 게 두 번 곱해지는 합의 제곱이죠. 합의 제곱 공식 써보면 앞에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곱하기 더하기 뒤에 플러스 뒤에는 1의 제곱. 그럼 얘는 유리수가 돼. 얘도 유리수지? 근데 문제는 얘가 무리수잖아. 또 무리수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 유리화를 하려면, 루트만 곱해서는 안 되고, 똑같은 걸 두 번 곱해도 안 되고, 또 루트가 나오니까, 그래도 안 되고, 그럼 뭘 써야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에 이게 있더라는 얘기죠. 이게 있어요. 집중하세요. 네.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다 보니까 가운데가 빼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있는 모든 항이 다 제곱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앞에 루트가 있든 뒤에 루트가 있든 나와 있는 항이 모두 다 제곱되기 때문에 루트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지금처럼 분모가 두 개 이상의 항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합차의 곱셈 공식을 쓰시면 돼요. 합차의 곱셈 공식이요? 여기에 가운데 부호 반대인 거를 이렇게 곱해서 합차를 쓰자는 얘기예요. 합과 차. 얘 합이 나오면 여기는 차 곱하고 여기 차 나오면 얘는 합 곱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대 부호로. 그럼 분자를 똑같이 분모에 곱한 만큼 분자를 곱하시면 되겠죠. 분배합니다. 배운 대로. 네, 어려운 공식 아니죠? 루트 2, 루트 2, 1, 1,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는 루트 2를 제곱, 빼기 뒤에는 1의 제곱 이렇게 될 테고 분자는 1은 곱하나 말하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요. 근데 루트 2의 제곱은 2, 1의 제곱은 1, 빼면 1, 분모 1은 안 써도 되잖아. 답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남더라. 아셨어요? 이런 거. 다음은 유리화시오. 분모가 항이 한 개 아니고 지금 두 개 붙어 있을 때는 여기 부호의 반대 부호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곱한 이유는 합차를 쓰기 위함이죠. 이것 a 빼기 b, a 플러스 b. 공식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앞에 있는 루트 3의 제곱 빼기 뒤에는 1의 제곱.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분모는 앞이 3 빼기 1, 2분의 2 루트 3 플러스 1. 이게 약분되네? 이렇게 2와 1은 약분이죠. 그럼 남는 건 가로만 남으니까 루트 3 플러스 1이 얘를 유리한 결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다음은 유리화시오. 그 분모에 뭘 곱할지를 생각하면 분자는 저절로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는 루트 7 플러스 2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분자도 루트 7 플러스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분모는 합차가 되죠. 합차를 계산하려고 이렇게 반대부호를 곱한 거니까 루트 7의 제곱 7 빼기 2의 제곱 4. 근데 분자 근데 위를 분자를 보니까 이거 아니야? 물론 그냥 안 되면 그냥 하나씩 분배해도 돼. 꼭 공식을 꼭 100% 써야 된다는 건 아닌데 자꾸 쓰려고 노력해야 되죠. 쓸 수 있는 공식을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모양을 보니까 루트 7 플러스 2가 두 번 곱해지는 제곱식이에요. 합의 제곱식. 그럼 이 공식 공부할 때 배울 때 뭐라 배웠냐면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은
앞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곱하기 더하기 뒤에 곱하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쓰자고 연습을 한 거죠. 3분의 이건 7이에요. 루트 7의 제곱은 7. 7 더하기 4 더 셉니다. 7 더하기 4 11 플러스 4 루트 7 이렇게 되겠네요. 아셨어요? 선생님이 계속 풀어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연습하는 게 좀 좋긴 한데 마지막 이 유형만 좀 봅시다. 얘만. 아, 짜증이 대박이죠. 와, 앞에 것도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뒤 것도 유리화를 해야 돼. 아, 짜증나. 하나 하는데도 짜증나는데 두 개를 하라고? 아, 여기 곱하려면 어차피 곱셈이니까 앞에 하나 뒤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2. 그럼 얘도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여기는 반대부호.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얘 반대부호.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좀 이상해, 근데. 하다 보니까, 가만있어. 여기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얘인데, 얘가 여기 있네.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얘인데, 얘가 여기 있네요. 뭐야? 뭐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규칙 있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분모가 서로 다를 때는 뭘로 통분하냐면 서로 다른 분모를 곱한 거로 통분하고 이쪽 분모는 반대쪽 분자에 곱해지고 이쪽 분모는 반대쪽 분모에 곱해져서 덧셈이 되죠. 가운데 부호에 맞춰서. 이건 왜 갑자기 보여드렸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수의 덧셈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얘도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어쨌든 얘랑 얘랑 서로 다른 분모예요. 다른 분모니까 통분을 할 때 서로 곱한 걸로 통분할 거라는 얘기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서로 다른 분모를 가질 때는 두 분모를 곱한 것으로 통분한다. 왜냐면 덧셈이니까. 분수의 덧셈이니까. 근데 통분했던 저절로 뭐가 되냐면 각각 유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이건 통분이 되면서 저절로 유리화되는 굉장히 좋은 꼴인 거예요. 통분인 동시에 유리화. 아셨죠? 분모를 곱해서 통분하면 저절로 유리화하기 위해 필요한 딱 그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 분자를 계산할 때는 반대쪽 분모는 반대쪽 분자에 곱해지겠죠.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올라갈 겁니다. 반대쪽 분모는 반대쪽 분자에 곱해져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가 곱해져요. 근데 가운데가 덧셈이니까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분모는 합차죠? 루트 3의 제곱 3 빼기 루트 2의 제곱 2. 분자는 얘랑 얘랑은 지워져요. 같은 부호인데 반대 부호를 덧셈한 거니까. 같은 크기의 반대 부호를 덧셈했으니까. 루트 3 더하면 2루트 3. 답은 분모 2는 생략하고 2루트 3이 이 문제 정답이에요. 얘는 통분하면 저절로 유리가 되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통분할 때 둘을 곱하면 통분이 되죠. 통분하면 저절로 유리가 되는 꼴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는 약간 계산이 좀 지저분하죠. 위보다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을 여기다 곱해야 돼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이 제곱이 됩니다.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이 여기 곱해져요. 그럼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이 또 제곱이 돼요. 그 제곱 공식을 다시 써먹어야 되는 그런 용이고, 책에다 이거 하나만 필기하고 집에 갑시다. 책에다가 요 위에 개념 있죠? 요 위에 개념 부분에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m m분의 1 얘를 유리화하면 답은 루트 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 돼요. 저 반대 부호가 답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어떤 꼴일 때 보통 이렇게 써지냐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하시오. 그러면 답이 뭐란 얘기예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무조건 답이란 얘기예요. 이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 있죠? 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루트가 뒤에 있는 루트보다 숫자가 하나 큰 거예요. 그럴 때는 반대부호가 답이에요. 자, 집중해. 이거 한 번만 잘하면
이 계산할 때 그 복잡한 계산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보세요. 여기를 유리하려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필요하고, 여기도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곱해질 텐데, 분모를 계산하다 보니까 앞수의 제곱, 루트 3의 제곱은 3이고, 뒷수 제곱, 루트 2의 제곱은 2고, 둘을 빼면 무조건 분모는 1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분모를 안 써도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앞수의 제곱이 뒷수의 제곱보다 1만큼 클 때, 혹은 앞수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뒷수 루트 안에 있는 숫자보다 1만큼 클 때, 그때는 합차로 계산하면 분모는 당연히 1밖에 안 나와서 안 써도 되고, 대신에 여기 있는 숫자를 유리하기 위해서 곱했던 반대부가 분자로 올라가면서 분모가 생략되면 그냥 그게 답으로 나와요. 이렇게. 예. 이거 유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반대부가 그냥 답으로 나오는 케이스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아니면 이런 거.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런 거예요. 얘는 루트가 없잖아? 루트를 씌운다고 치면 루트 2의 제곱, 루트 4가 돼요. 그럼 앞수의 루트가 뒷수의 루트보다 1만큼 큰 겁니다. 혹은 앞에 제곱하면 4, 뒤 제곱하면 3. 앞수 제곱이 뒷수 제곱보다 1만큼 크죠. 그럼 이건 유리할 필요 없이 답이 뭐죠? 반대부가 답이에요. 가운데 반대부가 정답이 돼요. 아까 좀 유리해보면 분모는 무조건 1이 될 거고, 분자는 이 반대부가 위로 올라가면서 답이 될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암산하는 게 생긴다는, 암산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생겨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암산이 돼. 2, 루트 3? 앞에가 루트 4, 뒤는 루트 3. 그런 느낌이니까. 앞수 제곱이 뒷수 제곱도 1만큼 크죠? 그럼 분모는 보나마나 1이 될 거라 생략하고, 이 반대부가 분자로 올라간 게 답이야. 그럼 반대부가 분자로 올라가면 2, 여기 2가 있으니까 2 가로 2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2 가로 2 플러스 루트 3. 그게 답이에요. 필요하면 분배하면 되고. 그게 은근히 그런 게 꽤 많이 나와. 뒤쪽에도 나올걸? 여기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게 그거야.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앞에 루트 5, 뒤는 루트 4. 앞쪽의 루트가 뒤쪽 루트보다 하나 크죠? 그럼 답은 분모는 무조건 1이 될 거니까 생략하시고, 분자에다가 이거 반대부만 곱하면 답이에요. 이렇게. 분배하면 5, 분배하면 2루트 5. 이게 답이라는 뜻이고, 얘도 앞쪽 루트와 뒤쪽 루트보다 1만 크잖아요. 그럼 분모는 없어져요. 1로. 분자는 여기 분자에다가 이 반대부 이걸 곱하면 답이에요. 이렇게 곱하면 루트 6,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아셨죠? 자, 과제는 어디까지 하시냐면, 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56까지 가세요.